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공세가 임박한 가운데 그 대공세의 전초전으로 우크라이나가 심리전을 강하게 벌이는 것 같습니다. 그 심리전이 우리 이 정도까지 준비되어 있어 라고 하는 준비 상황을 이렇게 공개해 주면서 러시아군에게 불안감을 주는 거죠. 러시아군 입장에서도 참호, 대전차 장애물, 대전차 용치, 지뢰, 밭 어마어마하게 지금 구축해 놓고 있는데, 자, 이 정도면 우크라이나군 우리 저지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우크라이나군이 그걸 우습게 넘어버릴 수 있는 장비 부대들을 공개한다. 그러면 그 방어선에 있는 러시아군들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런 효과를 위해서인지, 또 이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과연 저 방어선을 돌파할 수 있을까? 라고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에게도 야, 이 정도면 그냥 짓밟고 지나가면 되겠는데? 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이런 양쪽의 공이 통용되는 심리전, 그리고 그것이 실제 전력에 기인한 심리전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죠. 이걸 공개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 내에서 또 역시 정말 황당한 일들 벌어지고 있는 거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650명의 러시아군 죽었다. 전차는 4대 격파, 장갑차 4대 격파, 차량 11대 격파, 특수장비 4대 격파, 야포 13문 격파, 무인항공기 4대 격추, 미사일 8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는데, 미사일은 좀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이건 어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이 있었던 게 카운트가 안 된 전과입니다. 자, 전차 장갑차는 적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특수장비, 그러니까 통신, 전자전, 방공 이런 특수장비에 대한 파괴는 계속 많습니다. 4개소, 그리고 야포 파괴 여전히 많습니다. 공격 준비 사격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이런 전과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면 러시아가 9일 새벽에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또 했습니다. 해상에서 쏘는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그리고 공중발사 KH-101, KH-55 등의 공중발사 미사일 등을 쏘아서 25발을 쏘았는데 그 중에 23발이 격추, 요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미사일 8발 격추, 이건 카운트가 안 된 그런 전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공격들 대부분이 헤르손 남부, 오데사, 그리고 키우, 또 미콜라이우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러시아가 KH-22 미사일을 가지고 공습한 이 오데사의 창고는 알고 보니까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전략시설일 수 있다, 너무나 큰 불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적십자 창고랍니다. 적십자 창고는 뭐죠? 구호물자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타격을 받아서 불탔는데 이거는 군수물자 보관 창고가 아니라 적십자 창고, 구호물자 창고였다라는 결과적으로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는 러시아가 되었고, 안 그래도 몇 발 없는 미사일을 이런 적십자 구호물자를 때리는데 소요한 바보 같은 짓을 한 결과가 되었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군 막사 대신 민가에다가 집중 포격하는 등 바보짓을 계속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보력이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보력이 부족하니까 이 군 박사 때린다고 했는데 민간인 아파트 때리고 민간인 거주구역 마을 때리고 이제 이런 짓을 하는데 적십자 창고도 그런 와중에 나온 거 아니겠나라는 거죠. 폴란드가 미그-29 여러 대 주기로 했는데 그 중에 초도분이죠. 10대의 미그-29가 드디어 우크라이나 공군의 인도가 완료되었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자, 미그-29 전투기에 이렇게 아주 도색도 깔끔하게 됐네요.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 마크가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 폴란드의 미그-29는 나토 연합작전을 위해서 개량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나토군의 무장, 그 중에서도 제담이나 이런 폭격 무장은 다 쓸 수 있고, 그리고 링크 16, 나토의 표준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죠. 링크 16. 우리나라에도 이디삼이나 이런 데 다 링크 16 탑재가 되어 있는데 그 링크 16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링크 16이 탑재가 되면 뭐하냐?
지금 미군의 또는 나토의 E3 조기 경보 통제기가 이 전쟁 공격에는 들어가지 않고 외곽에서 계속 초계를 지금 돌고 있죠. 그러면은 그동안은 이 초계를 돌고 있다가 러시아군의 전투기가 보이면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공군에게 알려줄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링크 16으로 호환이 되고 네트워크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루마니아 상공에 또는 몰도바 상공에 E3 조기 경보가 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러시아군 전투기나 러시아군 헬기가 저공으로 침투하는 게 보입니다. 하늘에 있으니까 보이죠. 그걸 뭐 무전으로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게 아니고 바로 그냥 여기다가 실시간으로 데이터 링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초기하고 있던 이 폴란드산 우크라이나 공군의 미그 29가 바로 가서 요격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완전히 그냥 이제 드디어 공군도 첨단 전에 들어갈 수 있는 바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JDAM 같은 정밀 유도 무기는 뭐 아주 잘 사용할 수 있고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탄약 관련한 희소식이 있다. 세부 내용은 추후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EU가 100만 발의 포탄을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주자라고 하면서, 그런데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가 되어서 이거 우리 EU에서 만들어서 줘야지, 우리 돈인데 왜 다른 데다가 돈을 새냐 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지금 옥신각신하러 몇 달 지나버렸죠. 정말 한심한 자들인데 그걸 이제 이번 젤렌스키의 그 순방 때 뭔가 조금 해결의 심화를 좀 잡았나 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EU에서 생산하지만 그것도 또 급한 부분은 다른 데서 좀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폴란드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사가야 되죠. 그래서 관련한 희소식 맞다라는 거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치즘 패배처럼 러시아의 악도 패배시킬 것이다. 자,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에게 당신네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당신네들 사이에 있는 그 악, 뭐죠? 푸틴 정권, 뭐 이런 자들이죠. 그래서 이 분리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심리전의 일환인데, 그래서 러시아의 악도 나치즘처럼, 그래서 나치와 러시아의 악, 푸틴과 동일시해버리는, 푸틴이 전쟁을 일으킬 때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정권을 나치즘하고 우크라나치라고 하면서 동일시하면서 그걸 명분으로 전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반대로 푸틴을 나치 같은 악이다 라고 규정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 국민들과 분리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토는 폴란드의 초계기 사건이죠. 폴란드의 초계기가 초계하고 있는데 러시아 수호이 35가 날아와가지고 5m까지 접근해가지고 거의 뭐 추락할 뻔했죠. 이 이후에 흑해 지역의 캡 전투 공중 초계를 강화시켰다라는 거고, 폴란드는 이 이후에는 초계기를 이 지역에 안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타스 통신은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 가동을 모두 중단시켰다. 전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트란스니스트리아, 몰도바 옆에 붙어 있는 불법 점령 세력들이죠. 친러 세력들인데 여기가 러시아의 추가 병력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이 몰도바 정부군이 우리를 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러시아 빨리 우리에게 병력 조금 더 보내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야 니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봐, 그래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 있자, 들어가서 몰도바를 엎어버리는 이런 짓을 하려는 것인지, 아무튼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지상발사 APKWS 유도 로켓 운용이 급증하고 있다. APKWS 70mm 로켓을 유도장치, 레이저 유도장치를 장착한 게 APKWS죠. 한 발당 뭐 한 6천만 원 정도 하는데, 자, 이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어떤 주택가 골목에서 험비에 장착된 APKWS가 발사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 APKWS는 그 기존의 어떤 고정된 좌표를 향해서 날아갈 수도 있지만 레이저 유도기 때문에 레이저 유도라고 하면서 완전히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드론에서 레이저를 유도해 줄 수도 있고, 또 특수부대가 직접 가서 레이저를 조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딱 조사하고 있는 그 점, 레이저 점을 딱 찍어 놓은 그 길을 향해서 확 날아가서 정확하게 거의 뭐 오차 없이 때려버리니까 굉장히 효과적이죠. 미국이 우리 한국하고 공동개발하다가 중간에 찢어져 가지고 한국은 비공을 만들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APKWS를 만들었는데, 이 APKWS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정밀 타격을 해대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자, 러시아가 스카이덥스크 일대 자국민을 7일까지 대피를 완료시켰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스카이덥스크, 이게 어디냐? 바로 헤르손의 남쪽입니다. 헤르손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고 드니프르강이 있죠. 북쪽이 헤르손시, 남쪽이 이제 헤르손의 남부 지역인데 여기에 남쪽에서도 남쪽 이 바닷가인데 스카이덥스크, 어쨌든 전선에서 꽤 떨어져 있는 후방이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러시아인들, 그러니까 행정 관료들, 그리고 러시아에서 이주한 사람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러시아에 부역한 사람들, 러시아 시민권을 따서 러시아 부역자들, 친러자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크림반도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림반도가 케르치 대교 막아가지고 이제는 뭐 여기에서는 오도 가도 못한다는데 나중에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반역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 보면 러시아가 헤르손 남쪽은 완전히 포기한 것 같다. 이 행정청에서 이렇게 직접 발표한 것 같으면 헤르손 남쪽에 대한 방어 계획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대규모 공세를 딱 치고 들어가면 헤르손부터 그냥 확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정황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420에서 440대의 전차를 즉시 증파하고 3년 내에 1,500대의 신형 전차를 확보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연일 군수 공장들의 풀가동 체제를 선전하고 있지만 러시아 독립 매체에 의해 그 실태가 처음으로 폭로됐습니다. 러시아군의 재래식 군비를 대폭 확장하겠다는 러시아 정부의 선언은 극심한 부패로 인해 공허한 외침이 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푸틴이나 메드베데프가 공언하고 있는 전력 증강 목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러시아 독립 매체 베스카가 현지 시각 5월 9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우랄바곤자보드, 스테렐라 프로덕션 등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잠입 취재를 통해 현재 러시아 군수 산업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실태를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니즈니 타길 소재의 우랄바곤자보드 노동자들은 푸틴의 선언 이후 3교대 근무가 도입되었고 숙련된 엔지니어 기준으로 10만 루블, 한화 약 17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고 선전되고 있지만 실제 공장에 가보면 사람이 없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이들은 정부 발주 물량은 늘어나는데 공장에 사람이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10만 루블을 준다는 구인 광고와 달리 실제 월급은 4만 루블에 불과하고 광고대로 10만 루블의 월급을 받으려면 잠을 자지 않고 24시간 일을 해서 수당을 채워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냐라고 성토했습니다. 이들은 문제는 일을 더 해도 수당이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이다 라며 새로 들어온 신입들은 실제 급여 수준을 알면 한 달 만에 도망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공장에서 일하려 하겠느냐라고 성토했습니다. 드론과 미사일을 생산하는 오렌부르크 소재 스트렐라 프로덕션의 근로자들은 숙련공 월급이 4만 2천 루블, 비숙련공 월급은 3만 루블에 불과한데 사람들은 우리가 전쟁 특수로 마치 떼돈을 번다고 생각한다 라며 지난 3년간 일은 늘었는데 월급 외에 다른 돈을 더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은 이른바 특수군사작전을 위한 자발적 기부금 징수에 대해서도 성토했습니다. 우랄바곤자보드, 니즈니 타길 공장의 경우 노동자들에게 2천 루블, 한화 3만 4천 원을 강제로 원천 징수해 현재까지 6천만 루블, 한화 10억 2,060만 원이 어디론가 기부됐는데요. 노동자들은 이 돈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알 길이 없다며 사측의 계속되는 기부금 징수를 비난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최근 1년간 물가 상승은 컸고 급여는 동결됐기 때문에 사실상 소득이 줄었다라며 낮은 급여 때문에 모든 공장들이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외부 부품 수급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공장이 돌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생산되는 것이 없다라고 성토했습니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러시아 군사평론가 이안 마트니에프 씨는 베스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의 전비 지출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는 있지만 푸틴 정권의 고질적인 부패와 사익 추구가 빚어낸 구조적 문제 때문에 러시아 방위산업은 전시체제로 전환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전쟁에서 패하면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안팎에서 쏟아져도 당장 제 주머니 채우기에만 희라는 러시아 관료들, 정말 어떻게 이런 것이 국가 행세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랄바곤자보드에서 전차를 생산하고 스트렐라에서
미사일을 생산하고 그러기 위해서 3교대 풀가동 체제를 돌린다. 바로 푸틴 대통령이 1500대의 전차를 빨리 갖다 줘 라고 했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 실제로 가보면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반체제 언론이 위장 취업해서 잠입 취재를 한 겁니다. 우리 말로는 위장 취업한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사람 없다. 그런데 일단 외부에서 보니까 공장 불은 24시간 다 켜놔야 된다. 그런데 사람이 없고 부품도 없고 근데 일하는 척만 한다. 그래서 실제 서류에는 다 채용해서 다 돌리고 있다라고 해서 인건비 다 떼먹는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일하는 척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광고했던 것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돈 한 104만 원 정도 6만 1천 루블이 러시아의 노동자 평균 월급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적은 숙련공 기준으로 4만 2천 루블 준다. 그러니까 한 60여만 원 준다라고 하니까 누가 가겠냐는 거죠. 자, 이런 중간에서 떼먹고 하다 보니까 전시체제 전환도 안 되는 이 러시아, 명령이 먹히지 않는 이 러시아가 이제 앞으로 정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심리전 그리고 진짜 전략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임박했지만 러시아군이 6개월 넘게 매달려 완성한 견고한 방어선이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어렵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드론이 이 공세 성패를 가를 중요한 무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각 공세 부대에 편성될 일명 UAV 타격 중대가 처음으로 공개됐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4월 말까지 무려 1만여 명의 드론 오퍼레이터를 양성했다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범정부적인 협력을 통해 창설한 일명 UAV 타격 중대를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5월 9일 리포트했습니다. UAV 타격 중대는 지난 1월 27일 발레리 잘루즈니 총참모장이 창설을 직접 지시하면서 인력과 장비 확보 작업이 진행됐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보리비터 군사학교를 거점으로 삼아 범정부적인 차원의 드론 부대 창설 작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미하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디지털혁신부 장관은 지난 3월 최초의 UAV 타격 중대가 완편되었다고 밝혔는데요. 타격 중대는 외부에서 기증받은 드론은 물론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등에서 생산된 드론과 차량 등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UAV 타격 중대는 44대의 픽업 트럭과 38대의 공격용 드론, 100대가 넘는 소형 정찰 드론으로 구성되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스타링크 시스템을 이용하는 통신망으로 이들을 연결하고 이 네트워크 안에 공격 헬기 전력을 연동해 타격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UAV 타격 중대는 픽업 트럭 한 대에 탑승한 한 개 정찰반 또는 타격반 단위로 작전하며 픽업 트럭의 높은 기동성을 활용해 전후방 각지에서 작전하는데요. 소형 정찰 드론이 적을 식별하면 자체 공격용 드론 전력으로 포격하거나 공격 헬기의 화력을 유도해 적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3월 말 4개의 UAV 타격 중대를 완편했고 현재는 공세를 위해 신규 편성된 여단에 1개 중대를 배치할 수 있을 만큼 그 규모를 확장했는데요. 모든 UAV 타격 중대가 완편됐다는 전제하에 우크라이나군이 이번 공세부대에 편성한 드론의 숫자는 최소 6천여 대에서 최대 8천여 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처럼 대규모 드론 전력을 준비한 것은 러시아가 구축한 다층 방어선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6개월 동안 자포리자와 도네츠크, 루안스크 지역에 25에서 30km 폭의 다층 방어선을 설치했는데요. 이 방어선은 지뢰밭과 용치, 해자와 참호, 각종 장애물을 갖춘 복잡한 방어선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화력과 공중 지원 없이는 돌파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에서 고지대를 이용해 유리한 방어전을 수행한 것처럼 평야지대에서도 비교적 지대가 높은 곳을 골라 방어진지를 구축했는데요. 이 진지들을 효과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방어선 전체를 쓸어버리고도 남을 만한 대규모 포병 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포병과 포탄 모두가 부족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 방어선 돌파를 위한 묘책으로 드론을 생각해냈는데요. 드론을 사용해 박격 포탄이나 수류탄을 투하할 경우에 일반적인 포격 형태로 포탄을 날려 보내는 것보다
정밀도가 크게 상승해 단발 살상률이 크게 증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우크라이나 측의 판단입니다. 러시아군의 방어진지 대부분은 급하게 구축된 탓에 유계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하늘에서 조용히 날아와 폭탄을 떨어뜨리는 드론 공습에 대단히 취약해 우크라이나군 UAV 타격 중대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 참호선에 배치된 러시아군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의 UAV 타격 중대가 세계 최초로 전면전에 투입되는 UAV 부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들이 어떤 작전을 펼칠 것인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대군, 과연 춘계 대공세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네, UAV 타격 중대를 이렇게 보여주네요. 자, 여기 조그만 드론들 잔뜩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정찰 드론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큰 드론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 이제 뒤에 검은색으로 된 것도 있고, 뭐 이런데, 굉장히 이제 덩치가 커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른바 폭격기가 되겠죠. 폭격기. 그래서 드론 오퍼레이터들이 있고, 뒤에 이제 이 트럭 픽업 트럭인데, 요거 이제 푸조, 프랑스제 푸조 트럭이네요. 우리 한국에서 준 그 렉스턴 스포츠도 아마 이런데 활용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이걸 이제 하늘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픽업 트럭 44대, 그리고 이렇게 정찰 드론, 공격 드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쫙 이제 이어져 있는 요게 한 개 UAV 중대입니다. 이게 3월 달에 3개 중대가 처음으로 이제 완편됐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한 달여 만에 이걸 10,000명으로 늘려서, 이런 기사 나왔지 않습니까? 이 10,000명으로 늘려서 각각의 전투 예단에 전부 한 개 중대씩을 배속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중대가 저런 44대의 픽업 트럭, 그리고 38대의 대형 폭격 드론, 그리고 이제 100여 대의 정찰 드론, 이런 것들로 무장한 드론 중대가 되어서 편입해 와서 전투를 지원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예시인데요. 드론이 있고, 픽업 트럭 싣고 다니겠죠. 그리고 이제 거너가 있고, 또 조종사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한 4-5명으로 아마 구성될 겁니다. 자, 이런 게 부대들이 속속 편성되고,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폭격은 또 어떻게 하고, 뭐 감시, 정찰, 이건 뭐 다 알고 있는데 폭격은 어떻게 하냐. 큰 드론, 아까 보았던 큰 드론에다가 이렇게 밑에 폭탄창을 만들어서 박격포탄 같은 거 또는 수류탄 같은 걸 위에서 퉁퉁퉁 떨어뜨린 거예요. 뭐 순식간에 지금 뭐 보시다시피 8개의 60mm 박격포쯤 되는 이런 탄을 확 떨어뜨리고 있죠. 그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참호선. 이 참호는 뭐 전차호도 있을 것이고, 개인호도 있을 것이고, 교통로도 있을 것이고, 뭐 참호선 많죠. 이 참호를 깨트리려면은 정말 뭐 6.25 때도 그렇고, 2차 대전도 그렇고, 1차 대전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포탄을 퍼부어야 참호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 정도로 참호가 곡사포에 효과적이었어요. 직사포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 드론은 딱 위에 가서 정확하게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이걸 이제 보면 러시아군은, 야, 이게 이 참호선이 개인호나 전차호가 유계호가 아닌 다음에야 언제 하늘에서 이게 떨어질지 모르니까 떨어지면 죽는 거죠. 이 기사를 보고 보도를 보면 얼마나 겁이 나겠냐. 그래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드론 부대들이 요즘, 야, 우리 이거 시합하자 해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폭격하는 그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장갑차 해체해봐야 뭐 한 5-60cm 지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딱 폭탄을 떨어뜨려가지고 장갑차를 파괴시키는 영상이 있는데 보시겠습니다. 정확하게 들어가서 빵 터지고는 장갑차가 이렇게 폭파해버렸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위에서 정확하게 떨어뜨리죠. 그래서 한 5-60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해체도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뜨리는데, 이 정도는 뭐 시쳇말로 껌이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군이 오랫동안 구축해놓은 그 전차 장애물들, 이런 것들은 미클릭 같은 이런 걸 한 방에 용치나 지뢰밭은 쓸어버리고, 그리고 기동부대가 달려가는데 그 뒤에서 방어하는 전차호, 개인호, 러시아군은 이런 식으로 드론 부대가 타격해버린다. 러시아 큰일 났네요. 러시아군 얼마나 겁내겠습니까? 심리전 잘하고 있습니다. 공격 빨리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